국어는 역시 외솔 클래스룸. 강의와 관련된 자료는 영상 설명란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력과 부력과 항력이 나오는데 세 가지 힘의 정의가 정말 중요해. 근데 특히 부력의 정의를 정말 정확하게 지문에 있는 그대로 알아주시고 뇌피셜 땡기지 마세요. 근데 이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제 혹은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 이게 진짜 각인이 돼야 돼. 물체라는 놈하고 유체라는 놈하고 분리 안 되면 이 지문 이해 안 돼요. 이게 시작점이었어. 물체랑 유체 다르다. 물체는 물이나 공기와 같은 유체 속에서 자유낙하를 해.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물체야 유체야? 우리 앉아있어. 물체지. 유체 있어 없어? 있지. 여기 공기가 있단 말이야. 공기가 유체야.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이 유체. 우리는 물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할게. 우리 지금 부력 받고 있냐 안 받고 있냐? 부력 겁나 받고 있다고. 이게 중요한 거야. 가볼게. 이 물체에는 중력, 부력, 항력이 작용을 해. 우리 가만히 있어도 부력은 작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항력이 없는 거야. 우리 앉아있기 때문에. 중력은 받아 안 받아? 받아. 이유는 우린 지금 질량이 있는 존재야. 질량이 있으면 중력이 받는다고. 질량이 없어야 중력이 없어질 거 아니야. 그 다음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이래.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일정하대. 이 문장이 제일 중요했다고.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 배제된 비표만큼의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으로. 이게 진짜 이 지문 모든 문제에 이 선지가 다 쓰여요. 그런데 이 정의를 놓치고 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부력은 물체에 의해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입니다. 1번 부력은 유체의 무게예요. 2번 뭐만큼의 물체의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예요. 이 문장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교실에 공기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교실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죠. 그러면서 네 몸 부피만큼의 공기를 이 교실 밖으로 내보냈지. 그 내보낸 만큼의 공기의 무게가 너한테 작용하고 있는 부력인 거야. 근데 공기의 무게는 너무 가벼우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있을 뿐이라고. 부력의 작용을 받고 있어 우리는. 즉 부력에 영향을 주는 건 물체의 부피, 두 번째 유체의 무게란 말이야. 이 정의로 모든 걸 다 풀어요. 이거 하나를 이해해야 돼. 부력은 물체의 부피에 해당하는 만큼의 유체 무게다. 근데 우리가 똑같이 물에 앉으면 좀 올라가려고 해. 이유가 뭐야? 우리가 바뀐 게 아니야. 우리의 부피가 바뀐 게 아니야. 뭐가 바뀌었어? 유체가 바뀌었잖아. 물이 공기보다 무겁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작용하는 힘이 이게 센 거야. 부력이 큰 거라고. 결국 부력은 유체의 무게야. 유체의 무게. 그러면 자 이거로 다 푼다니까. 야 4번 5번 특히 첫 번째 문제 5번 균일한 밀도의 액체. 왜 이 말 왜 했어? 액체가 뭐야? 유체지. 유체의 무게가 변화가 있어 없어? 없다지. 유체의 무게 변화가 없어요. 여기에서 완전히 잠겨있는 쇠막대에 작용하는 부력이야. 부력 물었잖아. 그러면 이 쇠막대의 작용하는 부력은 섰을 때랑 누웠을 때 쇠막대의 부피가, 물체의 부피가 변화하냐 변화 안 하냐. 누우면은 부피가 늘어나고 서면은 부피가 줄어드냐? 아니잖아. 쇠막대 그냥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잖아. 부피가 변화를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 부력은 서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같다고, 일정하다고. 그게 똑같은 말이 4번이야. 균일한 밀도의 액체. 왜 얘기했어? 유체의 무게 변화 없단 말이야. 낙하하는 동전이야. 동전. 물체야. 물체의 부피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야 동전이 막 낙하하면서 점점 살찌냐? 더 커져? 아니면 더 작아져? 아니지. 동전의 부피가 안 변하지. 안 변하니까 뭐 하는 거야? 부력은 일정하다고. 맞구나. 이렇게 들어가야지. 정의로 푸는 거야. 근데 진짜 수많은 사람이 5번을 했어. 왜? 뇌피셜. 아 누웠으면 더 잘 떠. 서 있는 것보다. 끝이야. 그거야. 다 틀렸어. 뇌피셜로 풀면 안 돼. 그냥 오로지 그 정의 그대로 그 하나로 풀란 말이야. 그런 다음 부력이 이렇게 돼 있었고 부력은 항상 중력의 반대 방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항상 중력의 반대 방향. 그 다음 운동을 하게 되면요 항력이라는 것도 생겨요. 항력은 운동에 저항하는 힘이래요. 그리고 운동 방향과 반대입니다. 물체의 속도가 커지면은 항력이 커져요. 저항력. 그런 다음 3문단에는 압력, 항력, 마찰항력 이야기를 했어. 그 다음 4문단 여기란 말이야. 낙하하는 거지. 낙하하는 운동을 한단 말이야. 물체가 그때 처음에는 중력 때문에 빗방울의 낙하 속도가 증가해. 이 문장은 되게 어려운데 중요한 가치야. 얘는 중력의 방향이야. 지금 중력 방향이 낙하 방향이랑 같다라는 걸 알려주는 문장이에요. 얘는 중력이 아래쪽으로 향한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제일 먼저 이렇게 들어가야 돼. 얘가 빗방울이야. 낙하하지. 운동을 아래로 하지. 그러면 운동 방향과 반대인 어디로?
1번이 이거야. 첫 번째, 항력이 발생을 해. 운동 방향과 반대로. 그런데 중력 때문에 빗방울의 낙하 속도가 점점 증가한대. 그 말인즉슨 두 번째, 중력이 아래로 작용한다는 얘기지. 그런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 항상 중력의 반대 방향인 부력을 설정을 해야 돼. 지문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요. 들어오는 순서 있습니다. 운동으로 항력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중력 때문에 낙하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중력이 2번 방향인 거야. 그 다음 중력의 반대 부력이야. 그런데 이게 힘의 평형을 이루게 되면은 위의 힘과 아래의 힘이 이거 더하기가 일치하면서 가속도가 0이 된다 그랬지.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속도가 0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일정한 등속 운동으로서 이렇게 계속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종단 속도는 항력 더하기 부력일 때 중력이 된다가 종단 속도야. 근데 수능지문 특유의 패턴, 상승할 때도 있다 까지 얘기한 다음에 이 상승을 어디서 땡겨? 보기 가가지고 땡겨버리는 거지. 보기 가서 상승해요. 그러면 보기의 기본 모양이 어떻게 되니? 얘가 물체가 있는데 A든 B든 상관없고 물체야, 물체에 상승을 하지. 상승 운동했지. 그러면 첫 번째 무슨力방향이 잡혀? 항력의 방향이 잡히지. 첫 번째 항력이 아래로 내려온다고. 물체는 상승하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서 천체가 바뀌었다 이런 말 있냐? 중력이 더 큰 태양 가까이 갔다 이런 말 없지? 그러면 중력이 똑같이 2번 중력은 아래로야. 그리고 중력의 반대 방향인 부력이 세 번째 이렇게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야. 얘는 모양이 달라요. 지문과 완전. 그러면서 마지막 힘의 평형이 일어났다면 이 보기의 경우에는 힘의 평형이 일어나면은 부력이 바로 항력 더하기 중력이 돼. 지문과 달라요. 운동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 2번하고 5번을 스스로 생각하세요. 이걸 그림을 그려가면서 해야 돼. 그림 그려야 돼, 얘는. 자, 해봅시다. A와 B가 각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대. 그래서 A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 A 항력, B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 B 항력을 지금 비교하라는 얘기야.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얘는 종단 속도에 도달을 했다는 얘기야. 종단 속도에 도달을 했으면은 공식을 활용을 하면 돼. 무슨 공식이냐면 부력은 항력 더하기 중력이다 라는 공식. 이 공식은 종단 속도에 도달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3번에 부력과 중력의 크기 차이는 항력이다. 이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요? 3번 선지에서는 종단 속도에 도달했다는 얘기 없어요. 부력과 중력의 크기 차이는 항력이지 이러면 안 돼. 여기서 어쨌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럼 그림을 그립시다. 왼쪽은 A와 관련한 이야기, 오른쪽은 B와 관련한 이야기예요. B도 위로 부력을 받고 있고요. 아래로 파란색 항력과 중력을 먹고 있죠. A에도 똑같이 위로는 부력이 작용이 되고 있고요. 아래로는 항력과 빨간색의 중력을 먹고 있죠. 이때 우리가 비교하고 싶은 거는 이 항력과 이 항력의 크기 비교 차이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 하나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변수가 지금 3개거든? 그럼 비교가 안 돼 원래.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 아, 이 중에서 뭔가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 생각을 해야 돼. 같은 게 있어. 왼쪽의 경우와 오른쪽의 경우에 같은 건 뭘까?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어. 여기서 부력의 정의가 한 번 더 나와. 부력이 뭐예요? 물체의 부피만큼의 유체 무게죠. 유체가 지금 둘 다 공기란 말이야. 그리고 A와 B는 크기와 모양이 같아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빨간 부력과 파란 부력은 지금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중력을 비교해 볼게요. 중력은 A와 B의 질량을 보면 돼. 근데 B의 밀도가 A보다 더 크다고 나와 있어. B가 더 무겁다는 얘기지. B의 질량이 더 크다 그랬지. 그러면 중력을 비교하면은 이 자식이 파란색의 중력이 빨간색의 중력보다 커요. 근데 둘은 더했을 때 같습니다. 더하면. 그러면 빨간색의 항력의 수가 커야 되겠어요? 파란색의 항력의 수가 커야 되겠어요? 빨간색의 항력이 더 커야 되겠죠. 파란색의 항력은 작죠. 그래야지 두 개가 더했을 때 같은 수가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간 항력이 더 큰 겁니다. A의 항력이 더 큰 거예요. A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이 B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보다 더 크겠군이 맞는 거야. 요게 2번 그림이야. 그러면 이제 5번은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5번은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 5번은 둘 다 물체는 B입니다. 둘 다 물체는 B인데 달라진 점은 이래.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 있는 B인 거야. 달라진 점은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 있는 B는 이럽시다. 유체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방향은 똑같아. 항상 부력, 그 다음 밑으로 항력, 중력.
항력, 중력. 이건 똑같은데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서 B가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 또 나왔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고 할 때 이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때 B에 작용하는 항력, 즉 이 그림의 오른쪽 보자는 얘기지. 얘는 공기 중에서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작용하는 항력, 요 항력끼리 비교하라는 얘기야. 또 보다 어떨까를 보자고. 그러면 이 케이스 5번 선지에는 뭐가 같아요? 지금 중력이 같은 거죠. 먼력이 달라요. 부력이 다릅니다. 부력이 뭐가 더 커요? 오른쪽이 훨씬 크죠? 왜요? 얘는 공기보다 더 밀도가 큰 거니까, 유체가 무거운 거니까.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 이제는 요 항력 더하기 중력은 낮은 부력이야. 오른쪽은 요 항력 더하기 중력은 높은 부력이야. 중력은 같으니까 무시하면 되겠네요. 그러니 오른쪽에 있는 항력은 높아야 되고요. 왼쪽에 있는 항력은 낮아야죠.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얘랑 얘도 같으니까. 오케이. 그러니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 있는 항력은 높다. 크겠군. 이 맞구나. 이거구나.